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들을 보면 매매는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잖아요. 또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도 전세로 일부 물량들이 몰리면서 물건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면 굉장히 깔끔한 물건인데요. 아파트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체 수요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 깔끔한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전세가 귀하면 대체 수요도 전세가 귀하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일부 다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일부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역전서연안으로 해서 주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크게 얘기 드려보면, 정확하게 한 가지 차이점을 얘기 드려보면 어떤 거냐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을 제가 현업 입장에서 보면, 열이면 지금 요새 같을 때는 7, 8, 많게는 9분까지 해가지고 전세 대출을 다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되는 지역을, 전세 대출이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이 없을 뿐더러 금액들이 조금씩 올라가도 서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일부 제가 안 나가는 주택들을 보면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보면 왜 안 되냐면, 순순히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물건이, 그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는 물건이 후순위로 자기가 밀렸을 때는 은행 내에서도 서류 심사가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세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집값은 한 5억 정도 한다고 쳐요. 다세대 기준으로 하니까 5억보다는 한 3억 정도 하는데, 선순위가 1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선순위 근저당권, 은행 저당권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그 가격이, 전세 가격이 2억 5천 정도 해요. 그러면 합치면, 선순위 합쳐가지고 3억 5천이 돼버리면 지금 시세가 3억인데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행권에서도, 아무리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을 따졌을 때 시세 대비 오버가 되면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상태는 좋아도 선순위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요새 더더욱 아파트 대비, 특히 다세대를 보면 매매가랑 전세 같은 경우가 갭 차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갭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만 조금만 돼 있어도 매매가를 오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를, 물건이 깔끔해도 이런 경우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또한 하나 또 얘기 드려보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 그 차이점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가구나 다세대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 드려보면,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같은 3층 건물이라 그래도 1층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이렇게 각 세대별로 주인이 따로따로 있으면 다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물이 전체로 해가지고 주인이 하나라고 그러면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구별할 수 있는. 다가구 같은 경우도 보통 물건이 깔끔한데 전세가 안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그거랑 똑같이 선순위 세입자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깔끔해도 안 나가겠지만, 또한
그 근저당권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건축물 대장상 1층 같은 경우 예를 3층 건물의 1층을 보면 한 세대라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한 세대가 아니라 투룸으로 두 세대든가 아니면 원룸으로 네 세대가 돼 있는 경우들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한 가구로 돼 있는데 실질 가보면 두 가구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그 중에 가구수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가구수 위반으로 안 찍힌 건물들이 있는데 이럴 때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가구수 위반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은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그 실질적으로 한 가구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개 나눠져 있지만 그 위반 건축물 가구수 위반으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그 건축물 대장상을 띄워보면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융자는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선순위 그 근저당권도 많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가구수 위반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진을 잠깐 띄워드리면 옆에 있는 것처럼 가구수 위반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근저당권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도 융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더라도 안 나가는 이유가 전세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 부담이 없지만 그래도 안 나가는 이유가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려보면 요새는 은행권들마다 좀 틀립니다. 아무래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은 거기서 방들 개수하고 선순위들 다 제외하고 안 나오겠다고 서류 심사해서 안 되는 경우는 제끼겠지만 제가 아까 그 좀 말씀드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서 또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서도 그 위반 건축물로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행권들마다 대부분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에 은행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지만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건이 깔끔하고 안 깔끔하고 그 차이를 떠나가지고 전세는 전세 대출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면 제가 7, 8, 9분까지도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더라도 없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물건들도 귀하다 보니까 금액은 더 비싸더라도 워낙 이율이 싸다 보니까 바로 나가는 반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중에 물건은 깔끔해도 안 나가는 것들은 전세 대출이 아예 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안 나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서 오늘 그 영상에 대해서 오늘 잘 나가는 집과 안 나가는 집의 차이점 또한 깔끔해도 안 나가는 집과 그 깔끔하지 않는데도 지금 금액들이 비싸게 그 거래가 되면서 전세가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집 상태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 해야 될 그 기준이라고 보면 전세 보증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안전한 집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마우스였습니다.